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총 249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면 되는데 낼 돈이 없을 경우에는 강제 노역이란 거라죠. 그런데 허 회장의 경우 하루 일당을 5억으로 쳐주기로 한 겁니다. 즉 49일만 일을 하면 249억 원을 탕감받습니다. 예, 허 전 회장의 5억 노역이 지금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도피를 했다가 자진 귀국한 게 지난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토요일에는 광주교도소 들어가서 그냥 잤고요. 다음 날 일요일엔 일요일이라서 노역장이 쉬었고 어제 월요일은 건강검진만 했답니다. 그런데도 3일 일한 걸로 쳐서 벌금 15억 원을 탕감된 겁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 하는 노역이란 것도 뭐 쇼핑백 만들기, 두부 만들기 이렇다고 해서 더 큰 공분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5억 노역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나선 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얘기일까요? 직접 만나보죠. 2007년부터 재판 과정을 지켜본 분이세요. 민변 광주 전남지부 김상훈 부지부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부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광주의 김상훈입니다. 예, 허재호 회장 혐의가 정확히 뭐죠? 2007년에 그 대주그룹을 경영하면서 법인 탈루세액이 한 500억, 그다음에 회사 돈 횡령액이 한 100억 예. 이런 수사를 받았고요. 결과적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예. 그리고 벌금은 254억 원. 그리고 환영유치 금액이 1일당 5억 원. 예. 한 4년 만에 재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탈루하고 횡령이 주 혐의였던 거고요. 네. 하루 5억이라는 그렇습니다. 액수는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글쎄요, 벌금을 납부 못하면 이제 그에 대비해서 노역장에 유치시킬 수 있고, 그 유치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예, 예. 그 계산법을 이제 1일당 배당할 그 벌금액, 거기를 확정하는 판결을 5억 원으로 정한 것인데요. 예. 우리 형법은 이 벌금의 그 노역장 유치 기간을 그 3년 범위 내에서 양형 재량을 발휘할 수 있게 예. 법원에게 그렇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예, 예. 이제 지금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노역장 유치 그 환산 금액을 1일 5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통상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형사법관에 의해서 이 금액을 실제로 해야 하는 데에서 이제 10만 원으로 올려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하면 5억 원이면 5만 원으로 치면 10,000배, 예. 10만 원으로 치면 5,000배. 예. 이건 뭐 재판에 의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무리 나이나 이 사람의 뭐 지위나 여러 가지를 참작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 5만 원, 10만 원 하는 걸 5억으로 쳐줬다는 건 해도 너무하다. 그렇죠. 예. 그뿐 아니라 이제 다른 재벌들 경우를 보더라도요. 지금 최근에 선박왕 2,340억 원 벌금에 대해서 3억 원 일일 환산액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면 예. 780일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리고 특검 이후에 이건희 회장에 대한 벌금액이 1,100억 원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1억 1,000만 원 일일 환산액을 그렇게 정했고 쳐줬죠. 예. 이건희 회장도 1억 1,000만 원. 그렇게 되면 1,000일이 되거든요. 1,000일. 예. 그렇게 되면 3년이 정한 1,095일에 거의 근접한 그런 판결을 했었던 것이고. 자,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일당 1억일 때도 사실은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5억이 나왔는가? 뭐라고 좀 조사들을 해보신 걸 바탕으로 추측하세요? 여러 신문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포탈 수액 이런 것들을 재판 과정에 다 지급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익 추구가 없었다. 뭐 예, 법인 예. 다른 계열사들을 지원하는데 예. 이렇게 썼다는 것들하고 뭐 지역사회에서 위치 예.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고려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그것들은 이건희 회장의 경우에서도 그런 양형 요소들은 다 참작이 돼서 천일을 이렇게 할당한 것을 보면요. 예. 이 판결의 정당성을 납득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허 전 회장이 49일 노역 살고 나오면 일단 벌금 모두 탕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4년만 지내면 징역도 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변입니다. 예. 49일 노역 살고 나오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광주 민변에서는 허 전 회장이 돈이 없어서 벌금 못 내고 노역형 산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셨네요. 언론 보도를 보면요. 허 전 회장이 도피성 출국해서 호화 생활을 한 것이 한 2년이 넘는다는 것이고 또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검찰, 국세청, 지자체가 여러 압수수색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보 절차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닉해놓은 재산이 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일단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수 절차를 통해서 확보를 했다고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뉴스 보도를 보면 뉴질랜드 노른자의 땅을 팔아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이 최근이라고 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KNC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대주건설의 뉴질랜드 법인이거나 대주건설의 후임을 스스로 광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분양 사업을 하고 있다고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여러 압수 절차나 세금 체납 절차 이런 것들을 밟을 수 있지 않는가. 뉴질랜드에서 부동산을 매각했다는 둥, 뭐 건설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카타르에서 대형 공사 수주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네네. 벌금 낼 형편이 못 돼서 노역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원래 대주그룹이라는 곳이 어떤 기업이었나요? 예, 서울에서도 유명할 것 같은데요. 피오레 이 브랜드로. 피오레 아파트, 예. 예. 이 브랜드로 상당히 유명했고,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전국 시공 능력 평가 52의 2위 업체에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 당시 대주그룹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죠. 그렇죠. 이 건설업계 속성상 이게 하도급 업체 그 공사대금이나 협력업체 그 납품대금, 노무자들의 그 일일 대가들 이런 것들 다 떼인 형편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정작 본인은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노가 큰 것이겠죠. 예, 광주 지역 시민들의 분노는 다른 곳보다 더 심하다는 말씀.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예, 민변 광주 전남 지부의 김상훈 부지부장을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지금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랍니다. 직접 들어보죠. 이상규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이상규입니다. 이번 판결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재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법부에서도 거의 소망망이 판결을 해준다는 거죠. 예. 서민들이 5억의 벌금을 맞았으면은 하루 5만 원씩 계산하면 1만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27년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재벌은 하루만 살고도 그냥 나오는 거니까요. 예. 국민들 법 감정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혹은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허 전 회장이 자신의 사비로 포탈했던 회사 세금 납부를 했고 횡령액도 다 반납했다는 점 참작을 했다. 그리고 지역 경제에 그동안 뭐 공헌도라든지 이런 것도 참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서민들 중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고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판단한다면 일반 서민들 중에서도 하루라도 감옥에 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사회적 기여는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그 한 명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딸린 수많은 그 노동자들, 직원들이 함께 일해서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논리는 가진 자들을 위한 그런 변명, 가진 자들을 위한 검찰, 가진 자들을 위한 재판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상 초유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왔는가 두고 지금 복합적인 원인들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중 하나로 전관예우도 지적이 되더라고요. 허 전 회장 측이 선임한 1심 변호인이 4명인데 광주지법원장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4명이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구형한 것도요. 지금 1,000억 원을 구형을 했는데 예. 1심에서는 정확히 절반 508억으로 선고를 하고요. 예. 2심에 가서 다시 그것의 절반인 254억으로 최종 선고를 합니다. 예.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검찰이 1,000억 원을 구형하면서 동시에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즉 무죄로 해달라고 하는 것을 같이 요청하거든요.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던 선고로 해달라. 선고 안 해도 그렇죠. 된다. 선고유예. 예.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이런 정도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역의 법조인들이 짬짬이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저는 허 회장이 진짜 이렇게 노역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행태까지 나오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이거는 들끓 수밖에 없습니다. 노역은 무슨 노역을 합니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청소라거나 예.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노동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뭐 한 50일간 시간을 때우다가 특히 이제 나이도 이제 70세 이상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킬 수도 없을 거고요. 아. 결국은 49일 동안 좀 시간 때우다 그냥 나오는 것으로 될 겁니다. 이러한 법의 불평등 막기 위해서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시다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형법 45조는 벌금을 5만 원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69조에서는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고 그 유치를 3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일수가 제한이 돼 있어요. 3년까지 예. 최대 3년. 그래서 이 기한 자체를 없애는 그런 그 삭제안을 하나를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유치액 상한액을 예. 10배까지, 즉 50만 원까지 하루 유치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한선을 두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벌금 낼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 내가 249억 원이 나왔는데 벌금이 진짜 벌금 낼 돈 없으면 그럼 이 사람은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벌금이 나온 겁니다. 예. 충분히 이 벌금은 낼 수 있는 벌금이죠.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그거를 못 내서 노역장 유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쥐어짜내면 나올 수도 있는 벌금인데 대부분 그냥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받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고 돈 굳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독한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언제부터 이 발의 작업은 진행이 됩니까? 상한선을 정하는 그 개정안은 이미 발의가 돼 있고요. 예. 기한을 손질하는 법안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발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까지 만났습니다.